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슈퍼카가 몇 대예요? 지금 제규어 2타입, 그리고 분노의 질주 RX7 베이사이드,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이거는 분노의 질주에서 또 나왔던 임프레자, 이것도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NSX, 와. 그리고 아까 또 실사판으로 또 있죠. 여기 있다. 네, 이것도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에서 나왔던 350Z 베이사이드. 이 차입니다. 에스턴 마틴 DB11 AMR이라고 해서 고성능 표기되는 AMR이 붙은 12기통 모델인데 한국에 몇 대 없어요. 와. 대표님 차도 한국에 몇 대 없어 보여요. 아, 그럼요. 40인치로 해서 튜닝한 차가 별로 없어서 관종들만 하는 겁니다. 그거 관종. 하루에 쓰는 돈이 2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돈 20만 원씩 쓴다고 하면 30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무서워요. 바깥에 나가면 20만 어우씨 안 나가면 20만 원 아끼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슈퍼카 유튜브 겸 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판매업도 하고 있는 금기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손님 차를 좀 케어하려고 그쪽으로 또 방문을 해드려야 돼서, 그래서 지금 또 이쁜 차 하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하시나요? 네,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탈 수 있으세요? 잘못됐습니다. 잠깐. 이게 여기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이게 어제 어떻게 내렸지? 몸이 부었었나 봐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접해봐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영업도 영업인데 노가다판도 당연히 그래봤고요. 그리고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다 해봤고요. 농구장 캐릭터 알바부터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어요. 포카리스웨트 납품직도 해보고요. 군납이라고 해서 군대 전체 납품하는 것도 다 해봤고요. 광고 영업도 해봤고, 뭐 영업 프로모션 기획이나 광고 기획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직종을 오가셨는데 그럼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7입니다. 20살 때부터 그러면 쭉 일을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집안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경우 때문에 산전수전을 좀 겪었죠. 그러면 지금 슈퍼카 딜러 겸 관리해주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건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10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요 직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영업에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한요가 인포데스크에서 영업하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한요가? 네, 한요가가 뭐예요? 요가인데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이 돼서 차후에 광고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광고 영업은 로컬 5개 광고 영업이었어요. 이 엘리베이터 보면은 영상기 있죠. 네. 영상기에 이제 광고를 송출하고, 네, 그 송출하는 영상에 대한 이제 기획도 하고, 그 영업이 만약 63빌딩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서 매장마다 다 들어가서 광고하시겠습니까? 광고하시겠습니까? 이것부터 하거든요. 63층부터 1층까지 다 도는 거죠. 그 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또 영업을 시작하다가 거기 있던 분이 슈퍼카 직수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직수. 네, 근데 그 따로 나오셔서 차리신 거죠.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볼 생각 있냐? 라고 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망한 거예요. 집이 이제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짓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힘들게 있었는데 영업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슈퍼카 일을 접하고 슈퍼카 일을 직수 일을 먼저 한 거죠. 한국에 들어오게 통관도 하고 인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지프 글래데이터. 이 차로 이제 견인도 하고요. 제트스키도 끌고 배도 끌고 카라반도 끌고 손님 차도 트레일러로 해가지고 끌기도 하고. 이 차는 그럼 실례지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차로 사서 그때 당시 7,080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튜닝비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좀 더 들어갔죠. 그래서 1억 조금 넘어요. 요 차를 타고 다녔을 때 뭔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죠. 장점은 일단 남자들이 딱 보고 우와 하는데 여자분들도 우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되게 좋아해요. 또 뭐 단점으로는 지금 단점이 네, 지금 단점입니다. 지금 여기를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워낙 길고 커가지고 웬만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로 손님 차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손님 차를 판매를 했어요. 구매자분께서 차를 급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이 에스턴 마틴 서비스 센터 예약 날이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대신 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와. 네, 이 차입니다. 에스턴 마틴 DB11 AMR이라고 해서 고성능 표기되는 AMR이 붙은 12기통 모델인데 한국에 몇 대 없어요. 와. 대표님 차도 한국에 몇 대 없어 보여요. 아, 그럼요. 40인치로 해서 튜닝한 차가 별로 없어서 관종들만 하는 겁니다. 그거 관종. 일단 차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 센터를 가야 돼서. 이렇게 밑에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낮은 차들이라 혹시나 흠집이 나거나 기록을 남겨놔야 돼서. 엄청 꼼꼼하게 하시네요. 한두 푼이 아니죠. 대표님 그럼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격대는 보통 다 3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더 고가들은 이제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10억 가까이 되고 더 위로 올라가면 20억 이상급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믿고 뭐 맡겨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창고 같은 거를 있으면 그 창고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아 이제 요거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아, 저는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요? 가져야죠. 와, 허락해주신 차주분 감사합니다. 007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007 당연히 봤죠. 네, 거기서 나오는 모델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콘솔 박스가 보일 거예요.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런 조그 다이얼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벤츠? 예, 맞아요. 아시네. 네, 벤츠에서 나오는 게 호환이 많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 대표님 에스턴 네. 마틴 이거 수리센터가 수원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강남에서 수원 가셨다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이게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서 빠르게 되는 거면 그냥 타고 오고요. 네.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 돼요. 아 그렇게까지. 네. 손님들 중에 이렇게 기름까지 꽉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안 채워주셔가지고 제 사비로 충전하고. 그럴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리하는 게 개인 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돈을 받고 장기간 관리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구매했으니 네. 이걸로 관리 차원에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갔다 택시 타고 와야 되면 제 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남는 이제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마진에서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남는 게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비싼 슈퍼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 상류층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컨택이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상류층한테 저한테 슈퍼카 사주세요 직접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의 커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개체들을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인스타, 심지어 뭐 아프리카 방송 라이브부터 그리고 뭐 영화 촬영, TV나 뭐 광고 뭐든지 그거를 다 활용한 것 같아요. 새롭게 뭐가 나온다 하면 저 직접 다 해봐요. 아 광고 매체가 나온다. 네, 직접 다 해보고 직접적으로 해봐야지만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저는 베이스가 유명하신 분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방송 매개체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요. 예를 들어 하면 뭐 호미들 친구들 차 슈퍼카 세대를 제가 판매를 했었고요.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되게 많은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상대로 하시는지 이제 대충 감이 와요. 손예진 배우님 차도 제가 이제 판매가 됐었고 관리도 했었고요. 차를 떠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이 또 이제 저한테 흡수가 되더라고요.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인맥이 돼서 그래서 친구도 배우도 있고 친한 동생도 또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성악가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변호사분들도 있고 사짜 직업들도 다 많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비싼 고가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네, 그렇죠. 그런 형태인 거네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따라가면 제가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수료를 얼마 받고 뭐 어떻게 운영해 준다거나 뭐 네. 하나 팔았을 때 뭐 얼마가 남는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회사 구조고요. 다른 쪽 업체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보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리스하면 리스피라고도 하죠. 리스피나 할부피 뭐 이런 금융피에 관련해서는 저 일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금리나 이자가 높지가 않고 낮아지는 거겠죠. 딜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예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일반 고정금리만 해서 나올 거니까 반대로 손님들한테 그 신뢰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중고차 기준에서 위탁으로 받아오는 차, 제가 만약에 에스턴 마틴을 위탁으로 받아왔는데 이게 2억이에요. 2억에 판매를 되면 위탁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가 2.2%를 받아요. 440만 원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회사의 매출로 올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40% 정도를 받아요. 176만 원 정도. 보통 슈퍼카를 한 대 팔면은 와, 한 1,000만 원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러네요. 이게 예를 들어 차의 분포도가 보면은 국민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산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슈퍼카거든요. 하이엔드 차량들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차 관리를 하면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대판매하고도 또 판매되고 이런 구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차를 팔고도 다시 들어오고 또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닌 10건이 되면 계속 이렇게 사다리가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느낌인데 네. 인기 매물은 1년에 그 차 한 대로 5번 거래가 된 적도 있어요. 2달 타고 이제 딴 사람한테 네. 아니면 타다가 아 이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살게요. 다른 걸로 사고 이건 또 팔고, 파셨으니까 또 다른 걸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카라이프의 컨설팅을 해요. 카라이프?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구매 컨설팅을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컨설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슈퍼카 입문자라고 해가지고 입문을 하시게끔 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너무 고가를 즐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재밌는 차를 만들어가서 거래가 한 5번 정도 이상 거래가 되게끔. 근데 다 만족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계속 금 대표님을 찾으면, 네, 그럼 저는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 대표님 이렇게 카라이프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분이 점점 더 좋은 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운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또 가지고 있는 차량 매물이 많아야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같이 찾아요. 아, 네. 같이. 왜냐면 원하시는 거를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강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엔카나 호람페나 그다음 동호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같이 이거 차 이거는 어떠실까요? 저도 이거 봤는데 저는 이 브랜드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비행기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훈련 같은 걸 하나 봐요. 혹시 비행기 같은 것도 위탁 판매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해달라면 다 해줘요. 배도 위탁받죠, 카라반도 받죠, 오토바이도 받고 있죠, 시계도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위탁을 받아서 다 해드려요. 우와. 안녕하세요. 저 에스턴 마틴 그 점검 때문에 왔는데요. 상담은 다 끝나셨어요? 네, 근데 점검비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유리 제품의 거울 제품이 좀 손상이 된 게 있는데 네. 유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돼서. 근데 저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나왔어요? 400만 원이 넘어요. 거울 하나 바꾸는데 지금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거울이 깨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400만 원이 넘는데, 이야, 이거를 거울 금액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한번 확인도 다시 해보고, 일단 차주분한테 결제하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차주분께서 결제는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거에서 나온 이슈권에는 또 제가 또 처리해야 되는 게 돼요. 저거를 금이 갔으니 이쪽 에스턴 마틴에선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직접 봐주는데 그거에 대한 정비 비용도 나와요. 뭐 1시간에도 뭐 15만 원 정도 점검비가 나오듯이 30분만 봐도 8만 원 정도가 나오는 느낌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제가 내요. 저도 이제 또 제 사비가 나가는 거죠.
좋은 구조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손님한테 다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손님들이 자기한테 돈만 요구하는 딜러한테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유도리 있게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리가 저한테는 사실 리스크가 크죠. 지금도 점검 비용만 8만 원이 나오는데 8만 원이면은 택시비도 나오고 밥값도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루에 쓰는 돈이 1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돈 20만 원씩 쓴다고 하면 30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무서워요. 바깥에 나가면 20만 어우씨 안 나가면 20만 원 아끼는데. 그렇게 좀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이 네.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슈퍼카라고 해서 팔면 많이 돈 벌 거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몸소 느꼈지만 경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커리어를 얻었고요. 금기사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거에 대한 빌드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이엔드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하이엔드를 더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장사를 해도 그런 커리어를 통해서 뭔가 더 좋은 부분의 방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커리어를 위한 투자 과정이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면 내 이런 생각도 안 하지. 지금은 뭐 보신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잔량이랑 이제 브레이크 오일 교체도 할 건데 혹시나 패드 양도 이제 보는 거라서 지금 또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하고 소원으로 복귀하고 있잖아요. 네. 사무실 안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무실 안에서는 피파도 하고요, 배그도 하고요, 오버워치도 하고요. 스트리머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어울리려고 일부 레벨을 맞춰놓는 것도 있어요. 슈퍼카 사러 오시는 스트리머분도 많으니까 네.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사무 업무는 아니고 네. 업무가 좀 종료되면 따로 개인 때 머리 식힐 겸 하는 것도 있고 사무실에서는 거의 이제 서류 정리 그리고 유튜브 기획이나 차량 판매에 대한 것들 리스트업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동호회 카페들 활동하는 것들 다 보고 네. 하시는 게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사려고 하시는 손님이 뭘 좋아한대. 뭐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피파를 좋아한대. 그럼 이제 피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놓는 거고. 아 그럼요. 부담가치 몇이세요? 지금 따라다닌 지 거의 반나절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쉽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못하겠다 나는. 아니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저 말고도 대단한 분들은 많잖아요. 이 딜러 바닥에도 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또 다른 면에 이제 돈벌이가 편한 게 또 있겠죠. 근데 저는 스스로 혹사시키는 편이에요.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날개를 많이 못 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파닥거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보통 언제 쉬세요? 쉬는 거는 대중 없이 경조사나 그런 게 있을 때 차라리 좀 시간을 비울 때 그때 쉬고 뭐 손님이랑 어울릴 때 만약에 승마를 해요, 골프를 쳐요, 그럴 때 그럼 쉬는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데이트는 언제 하냐 뭐 이런 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기준에서는 그게 쉬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려워졌어요. 이게 마음을 놓고 쉬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는 순간 눈 감을 때까지 머릿속에 그 셔터가 안 내려간다. 아, 맞아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머릿속에 셔터가 강제로 닫아줘야 되는데 강제로 닫혀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조금 안쓰럽네요. 요즘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안쓰럽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동안 쓰는 돈만 지금까지 12만 원 넘었네요, 일단. 이것도 이제 그럼 금 대표님 수익에서 다 까지는 거네요. 그죠?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6시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 저는 못해도 10시, 11시에요. 새벽까지 일을 막 해야 돼서 새벽까지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전화들이 와요. 야간에 급하게 연락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출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야간에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 유명하신 분들. 네, 유명하신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연락을 받고 직접 움직일 때도 있고요. 베스파 오토바이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에서 급하게 갈 때 좋아요. 좀 길이 막히는 시간대에는 오토바이 사용하는 거네요. 네, 그때 타고 그냥 바로 빨리 가는 거죠. 왜냐면 차 갑자기 이때 그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것도 제가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분 못 찾겠네요. 그냥 개미지옥. 네. 이 정도 서비스 나밖에 못해. 네.
편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찾으시는 이유가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씨잖아요. 아니요, 김씨예요. 김해 김씨고 3연파 71대 손입니다. 아, 저는 그 금종선 대표님이랑 이렇게 써있길래 다들 그래서 금종선으로 어. 알죠. 일부러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져 있는 거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건 금종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종선은 기억은 못해도 금은 기억하거든요. 김해 김씨의 그 한자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종선으로 한 거고, 그리고 항상 운전하고 맨날 자동차 이렇게 핸들들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금기사가 된 건데, 여기가 오토갤러리 안에 공업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핸들 한번 잘못 꺾으면 몇 천만 원씩 날아가겠는데요. 에스턴 마틴 거울 하나에 지금 4,500만 원이 나가는데 어쩔 수 없죠. 진짜 좋은 차들이 많네요. 와,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앞에 이 벤틀리입니다. 이거 박으면 일단 1,000만 원 스타트예요. 네. 아, 여기 그나마 박을만 하네요. 네. 벤츠 그래도 200만 원 스타트니까. 저 분홍색 U자 보이시죠? 네. 저기서부터 전체가 저희 거예요. 와. 검정색 배경이 거의 저희 거라고. 여기만 그렇게 되고 위탁으로 받아져 있어서 이제 차주분이 있다 보니까 차주분 것까지 다 합치면은 많죠. 판매하고 있는 차들은. 이게 이제 다 A1이에요. 전시장들 중에서는 제일 커요. 한 대도 보기 힘든 차를. 458 스페ци알레 아페르타. 시가 8억 이상 돼요. 와. 이게 한정 모델이라서. 지금 이건 그럼 판매 중인 차인 거네요? 네, 판매 중인 차예요. 페라리, 람보, 포르쉐, 에스턴 마틴, 벤틀리, 롤스로이스 다 있죠. 여기가 A1입니다. 여기 A1에서 보여 중인 매물 중에 가장 비싸게 나갔던 거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장 비싸게 나온 건 사실 저희가 하이퍼카 정식 브랜드라서 데토마소도 있고 아폴로 i2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네 둘 대 가격이 한 대당 40억 이상이에요. 45억. 네, 네. 와. 그렇게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저희가 론칭은 했었어요. 아폴로 론칭했었고, 이제 데토마소가 나오면 데토마소 론칭을 할 건데 그것도 계약은 다 됐고요. 내년에 그 론칭 파티 하면 하이엔드 VIP만 모셔서 다 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40억짜리가 한 대 나가면 아직 돈이 그건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아요. 들어와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들어와서 네. 수지 타산을 맞춰봐야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출고해봐야 알 것 같아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금기사님 통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재영 대표님이 또 따로 하신 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하면 뭐 맥라렌 세나, 뭐 아니면 거의 20억짜리들 차량들로 해서 거래도 되는 것도 있고, 더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뭐 시계,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코벤코 17억 시계 거래도 되고, 그리고 예술품, 미술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만 이런 차들도 있는데 딴 쪽 가면은 또 다른 색다른 차들이 많아요. 하나는 정말 특이한데 희소 가치가 있는데 번호판을 못 달아요. 자기 사유지에서만 탈 수가 있어요. 그런 차가 있어요? 네, 그런 차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네. 금기사님이 네. 여기에 있는 차들 손님들이랑 알선해서 네.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대당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아요? 저는 가격으로 해서 금액 단위로 한다고 하면 5억짜리 차를 팔아서 2.2% 수수료를 받으면 1,1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에서 이제 저희 회사 수수료, 제가 가지고 오면 20%, 팔면 20%, 총 토탈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00만 원에 40%니까 440만 원이 되겠죠. 근데 5억짜리 기준이니까. 근데 1억짜리 기준이 되면 220만 원, 40%면 88만 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럼 한 달에 보통 몇 대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작년에? 20대 넘게 팔았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매년마다 경기가 안 좋아지나 봐요. 대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는 한 3대 이상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많이.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만 않고, 그래서 뭐라도 해보겠다 생각으로 시계도 팔고 배도 팔고 다 하는 거죠. 여기 차들만 해도 사실 한 대 한 대 빨리 다 나가줘야 저한테는 돈인데 그게 애매한 거니까. 여기 차들 보면은 이런 차 키로수가 200km 미만이에요. 거의 새 차네요. 네, 저기 벤테이가 저쪽에 하나도 200km 미만 소장용 차들을 또 이제 파시는 것도 있어서, 소장하시던 거. 네, 키로수들이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많아봤자 1만 킬로 좀 넘거나, 거의 대부분은 10,000km 미만. 차 타자마자 파시는 분도 있으니까 컬렉터 분들도 있을 거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실례지만 금기사님은 뭐 요트, 뭐 시계, 슈퍼카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한 달 순이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 달 수익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0?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슈퍼카에서 버는 돈도 있겠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부가 수익은 있다 보니까 부가 수익으로도 제 생활을 해야 되니 여기서는 뭐 500에서 1000을 벌어도 딴 부가 수익으로 해서 또 더 많이 이뤄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같이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1000만 원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돈 많이 벌려고 일을 하는데 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발전하는 사람한테 항상 수직 상승을 하는 그 텐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람한테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면? 돈 3천 이상은 벌어야죠. 여기가 금기사님 자리예요? 네, 여기 사무실이고 제 자리인데 네.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와, 저건 뭐예요? 이게 그 헐리우드 배우 분노의 질주 성강님께서 이거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그죠. 저거는 뺨 준영이 형. 아, 오, 네. 맨. 왓썸맨.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면 좀 공통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공통점은 그냥 같이 얘기하면 그냥 민간인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비로움에 대한 거는 처음에 볼 때 우아하지만 같이 얘기하고 나면 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네. 특이하다고 하면은 확실히 특이한 사람도 있지만 다 점잖고 뭔가 매너 플레이도 되고 같이 맞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여기 금고가 있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차량 손님들 거 용품이나 아니면 네. 키들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또 사무실 또 있어요. 여기는 미디어 팀. 미디어 팀. 네, 미디어 팀은 재경 대표 그 파파기로 지금 촬영 갔나 보네. 차쟁이들이 확실하다는 게 보이죠? 네. 이걸로 이제 레이스 그 시뮬레이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금기사님 여기서 네, 혼자서 연습해요. 이번 주에 나가는 네, 레이싱 대회. 바쁘니까 그쪽 서킷을 못 하니까 여기서 혼자 계속 연습하고 타는 거예요. 와, 근데 장난 아니네요. 와, 사무실이 있는 피규어만 해도 막 가치가 어마어마한 애들만. 엄청나요. 야, 저 이거 알아요. 부가티. 맞아요. 이거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분노의 질주 나왔던 차 베일사이드 RS7. 이것도 베일사이드 350. 이 지금 모션을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이 모습. 이게 실사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와, 진짜 차에 미쳐있는. 단체예요, 그냥.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분노의 질주라는 엄청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에 네. 나온 차들을 저렇게 재현해낸다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손님이 있다거나 그래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순전히 자기 만족. 분노의 질주 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태운 남자예요. 참 대단하네, 진짜. 근데 그거를 옆에서 같이 돕고 있어요. 처음 가본 여행이 일본이었는데 거기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저 분노의 질주 자동차 부품 구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대표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직접 같이 따라가서 일본어 할 줄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당당하게 밑에 구다사이 밑에 구다사이 이러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사판이라고 지금 하나 보이죠? 지금 제규어 2타입, 그리고 분노의 질주 RS7 베일사이드,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이거는 분노의 질주에서 또 나왔던 임프레자, 이것도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NSX, 와, 그리고 아까 또 실사판으로 또 있죠? 여기 있다. 네, 이것도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에서 나왔던 350Z 베일사이드. 와, 지금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다 분노의 질주 컬렉션이네요. 네, 와, 이렇게 다 맞추는데 얼마 들었어요? 대략 10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판매용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이게 다 자기 소장으로 해서 컬렉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S2000이라고 여자가 나왔던 그 모델도 지금 튜닝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돌아가셨지만 폴 워커가 탔던 제일 유명한 도요타 수프라 오렌지 컬러, 그것도 한 대가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한 대가 이클립스라고 해서 초록 색깔로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대 그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차쟁이들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차를 좋아한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마케팅이 더 잘 되는. 그쵸. 그만큼의 인프라가 강력하죠. 이걸 이렇게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가 직접 와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여기다 사인까지 다 했거든요. 자기가 봤던 차들 중에 제일 깨끗하고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차다라고 구현을 인정받았어요. 잘 해놨다. 네.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궁금했던 차들인데 네. 저게 더 궁금하네요. 티코요? 더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부품이 삭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런 고무 바킹부터 라이트부터, 오, 그쵸? 새 거네요. 네. 또 도어를 열면 이 보세요. 여기까지 다 엄청 깨끗하죠.
스티커다. 네. 이게 몇 년식이에요? 97년식이요. 97년식? 이런 것만 봐도 엄청 깨끗하잖아요. 와. 다 리스토어한 거예요. 전체 다 새 거로 다 하나씩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실제로 타고 주행 되나요? 아, 되죠? 언제 이걸 타고 나가시나요? 저 지금 이걸로 전국 투어를 한번 가고 싶어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판은 달 수는 없지만 예술품으로 소장할 수 있는, 그런데 운행도 가능한 차량. 와. 이게 쉘비 코브라라고, 포드 vs 페라리 보셨어요? 거기에 나왔던 쉘비라는 분이 탔던 차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근데 왜 번호판을 못 달아요? 한국에서는 수입할 때 안전검사나 그리고 배출가스 그리고 네. 소음 테스트 세 가지를 보는데, 안전검사에서 일단 탈락이. 아무것도 뚜껑이 없어서. 뚜껑이 없어서. 탑이 있어야 되는데 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찍었는데 못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서 얘기했던 거라서. 그래서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도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현실적인 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슈퍼카 딜러가 네. 돈은 무조건 잘 번다는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도 하고 실천하고 움직여서 나오는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라 쉽게 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요트나 이런 시계 쪽도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일정이 안 돼서 촬영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아, 그런 네.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에서 좋은 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죠. 오늘 촬영 진짜 재밌게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 목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펜션 가든을 하고 싶어요. 펜션 가든. 펜션 가든은 제가 이때까지 남들이 찾아가는 거를 많이 했어요. 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숙식도 제공하고, 가든이니까 음식도 제공하고, 숙박과 음식을 같이 겸하고 거기서 같이 올 수 있는 울타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사람들이 다 찾아올 수 있게끔, 피디님도 애기랑 같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보고 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네,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성공을 해서 어차피 찾아올 거 저 찾아오세요. 네, 어차피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다 보니까 슈퍼카뿐만 아니라 시계도 사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오토바이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트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즐길 수 있는 거리의 하이엔드를 다 제공할 수 있게 제가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금기사님 화이팅! 금디오스.